예, 안녕하세요. 김상철입니다. 이곳은 영등포 물레동에 위치한 레드물레이고요. 오랜만에 하는 논평 시간인데요. 여전히 핫합니다. 예, 뭐에 핫하냐? 오세훈 서울시정과 관련된 쟁점들이 핫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정과 관련된 갈등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이면 13일, 11월 13일이 됩니다. 그때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세종의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그간 오세훈 시장이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감사 결과랍시고 보도자료를 뿌리는 건데 이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기관이 확정되지 않는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건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에 감사위원회의 보도자료는 사실은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사실 여기에 대한 일종의 맞볼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감사위원회가 그런 걸 하는데요? 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오늘 다뤄볼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그 문제적 사업들이 과연 문제적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감사위원회 결과가 있지 않냐고요? 그거는 소위 말하면 일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냐? 예,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사 절차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감사위원회나 감사원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의 감사위원회가 견제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행정부가 아닙니다. 서울시의 위탁사업을 하거나 보조사업을 했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도대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냐? 행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현행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할 만큼의 정당성이 존재하느냐? 이게 두 번째인데요. 현행 감사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 피감 기관에 종사했던 사람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감사위원회 피감 기관은 어딜까요? 감사기관은 어딜까요?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사람은 올해 초까지 서울시에서 복지기획관을 했던 공무원입니다. 애초에 조례에서 정한 감사위원이 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으로 앉혀 놓았습니다. 누가? 오세훈이 한 거죠. 과연 이 조례의 내용을 몰랐을까? 알면서 했을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감사위원회는 지난 박원순 시장 시기에는 3기에 걸쳐서 감사원 출신의 인사가 감사위원장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분리되고 독립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해왔던 거죠. 근데 현행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감사 대상 기관인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13일에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따르면 감사의 결과는 당연히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이전에 절차가 있습니다. 뭐냐면 잠체적으로 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 대상 기관에 보내서 1개월 이내의 이의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의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게 바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되고 공개 대상이 됩니다. 즉 감사 조사 이후에 그러니까 감사 이후에 나오는 보고서가 최소 한 달 정도는 대상 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11월 13일에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적어도 12월 13일까지는 감사 대상 기관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공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민의 알 권리 운운하면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규정에 없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면
지금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대상들이 연초에 감사위원회가 수립한 감사 계획에 빠져 있었던 기관들입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그것을 수정해서 다른 기관들을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걸 수정하기 위해선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그 계획을 다시 재의결한 다음에 그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공개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 수정안을 보면 이미 8월이나 9월에 들어간 감사 기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계획에 대한 수정 없이 자기네들이 먼저 감사를 진행해 놓고 10월 달이 돼서야 감사 계획을 수정해서 이미 임의적으로 하고 있었던 감사를 하고 계획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사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규정 위반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감사위원회가 감사해 놓은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결격을 갖고 있는 감사기구가 아무리 규정이나 법률에 따라서 감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애당초 감사의 의도 자체가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신뢰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회와 멱살잡이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감사 기구 자체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만약에 이후에 이것이 전례가 돼서 서울시의 감사위원회가 전임 시장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종의 칼이 된다면 그 감사기구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근데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가 그 꼴이 나고 있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이야 그렇다고 치죠. 감사위원 중에는 변호사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목소리를 안 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한 거 아니냐? 감사위원회가 아니면 기존의 박원순 시장 시기에 했던 문제성 사업들을 어떻게 지적해낼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전제에서 그렇죠. 하지만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재정사업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는 재정사업 평가제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모든 사업부서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런 방식으로 자가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입니다. 우수. 자기네들이 평가할 때 무중력지대 사업 우수. 지역의 자치센터나 혹은 자치회 지원 우수. 이런 겁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우수입니다. 89점이었어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자체 평가를 할 때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왜 이 재정평가 제도를 두냐면 재정평가에서 나쁜 사업들은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조정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우수로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산을 삭감해요? 무슨 근거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삐딱선이 나는 거고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목록을 보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 외에 더 문제가 되는 사업들 세고 셌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서울시를 금융중심지로 만든다는 사업 미흡입니다. 미흡이에요. 안심상가 미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자기네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평가 내용 중에서 이미 보조사업으로 미달인 사업을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냐? 아니요,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죠.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기존 서울시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정의 철학이 바뀌어지면 당연히 그 바뀐 철학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을 정리해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분명한 근거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미 법과 제도를 통해서 평가 제도가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처럼 감사위원회를 임의로 이용하고 이미 법에 있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안건을 마사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정리한다는 것은 정말 관료 독재도 이런 관료 독재가 없고 오세훈 시장 역시 너무나 막 나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실제로 서울시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무원들과 오세훈 시장이 사유화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사실 개별 사업의 성과를 빼놓고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관료들이 서울시라고 하는 공공자원, 행정도 곧 공공인프라입니다. 그것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